미국도 이제 다음 주에 FOMC 이제 통화정책 결정 통화정책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결정 당연히 이제 동결을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유럽 중앙은행 ECB도 먼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기준금리 동결했다고요. 네, 간밤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4.5%, 연 4.5%로 동결을 했죠. 4.5% 동결입니다. 2022년 7월부터요, 지난해 9월까지 유럽은 10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다음에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있었던 ECB 통화정책 회의 모두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결 이유 살펴보면요, 사실 지난 12월에 인플레이션이 유럽에서 조금 오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2.9%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저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빼면은 물가는 하락 추세가 조금 지속되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자금 조달 여건에 계속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정책 때문에 이 시장에 돈이 조금 풀렸던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기존 평가가 이 지표들로 대체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같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도 이제 물가는 이제 꽤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겠죠. 유럽은 거의 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최대 경제죠. 유럽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도 기록하고 분기별로는 이렇습니다.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요게 조금 궁금한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이 보는 것과 이 ECB의 태도라고 할까요? 진술들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논리가 미국과는 약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LSEG에 따르면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가 4월에 있을 확률을 62%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4월에는 금리 내리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LSEG에서 그때 82%까지 올라갔었던 게 4월 금리 인하 확률이었거든요. 어쨌든 여전히 유럽에서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 생각보다 빨리 내리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경제가 미국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정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GDP 데이터 제대로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최근 데이터가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4월에 금리 내리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했듯이 뭐 보통 이제 통화 회의를 하면은 이제 거기 수장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하고 시장에서 힌트를 얻는데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도 줬습니까? 오늘은 오히려 안 줘서 이 지난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 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올바르게 이번 ECB 평가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12월 인플레 상승 예상 범위 내고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손톱같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 물가가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하지만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가장,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된 힌트인 겁니다. 여름에 있을 거라고 지금 ECB에서는 계속 보고 있고, 오늘 나왔던 ECB 회의에서도 그때 나왔던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CB, 유로존은 유럽의 뭐 주요국들이 이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국이 지금 모여 있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계속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데 우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죠?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김종환 특파원이 잘 짚어줬습니다만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 보면은 1월 초, 그러니까 연초에 102선,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2선에서 현재 103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GDP 0.6%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이 어제 데이터를 하나 분석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봤던 올해 GDP 성장률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1.9% 정도 보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와 우리나라 경제를 중국과 같이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다른 데이터들 보면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중국 부양책의 변수를 조금 지켜봐야 봐야겠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요인들이 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부양책을 잇따라 지금 중국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일단은 중국 증시 장체가 워낙에 과매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펀드들에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실적 상승으로 나와줘야 이것이 중국의 경제 그리고 관련 증시들에 대한 믿음으로 작용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 이슈로 오겠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차단하는 요건 꼭 굳이 우리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요거 이런 관련법이 지금 통과됐다고요? 예, 어제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뭐 많이 이상한 문자들 받으셨을 건데 그런데 가보면 보통 뭐 단톡방 들어가가지고 누구는 돈을 벌었다 이런 주식 미리 우리가 사놨으니까 같이 사세요 돈 보실 겁니다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리딩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정안에 따르면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이 주식 리딩방을 하는 걸 아예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기존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 자문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리딩방 자체를 정식 업권으로 끌어안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유사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자체가 강화가 됐습니다. 임원 변경할 때 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상 같은 업체인데 임원만 바꿔서 다른 업체인 척하는 거 소비자 피해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손실 보전, 이익 보장하는 이런 수익 광고하는 행위들도 다 금지가 됐습니다. 수익률 허위로 표기하면은 다 위법이고요. 이번에 법에 따르면은 이런 거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에 최대 3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확신을 하면 뭐 자기들끼리 많이 벌겠죠. 예, 지금 특히 이제 라더견 사태 보면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 이거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요 통과된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단톡방 그리고 뭐 SNS 활용해가지고 요새는 텔레그램, 시그널 이런 보안 메신저 통해가지고 리딩방 만들고 주가 조작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금감원에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라더견 사태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분이 운영했던 그 사람이 운영했던 미등록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문가 사칭하는 리딩방 업체가 최근에 조폭이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너무 막 세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 410억 원, 지난달에만 한 건에서 41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난 사례들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직폭력배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 니네들은 머리 쓰지 마라. 자, 이 법이 마련되어도 적발이 관건일 텐데 쉽지 않겠죠, 근데. 예, 그래서 지금 금감원들도 암행 조사를 자체적으로 이제 암행으로 마치 이제 자신이 금감원 직원분께서 이제 투자자인 척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리딩방 들어가시는 그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불법 리딩방 특별 단속 3월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암행 점검 예산으로 뭐 5,500만 원 3배 늘렸다고 금감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예산과 사람 조금 더 늘려서 피해를 더 많이 예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금감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리딩방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 오늘 한번 더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도한 투자 수익 이런 거를 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